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청소년 복지론, 청소년 문제와 강점 복지 5-1장으로 해서요, 1, 2장을 했고요. 금요일은 3, 4장을 이어서 강점 복지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청소년 문제를 보는 이론적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많은 접근들 중에서요, 개인의 초점을 둔 심리학적 접근과 사회구조의 원리론, 문화 일탈적 이론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설명하는데 이러한 접근법과 이론들은 여러 가지 현안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을 보는 이론적 관점에는 심리적 원인으로부터 범죄 과정에 초점을 둔 이론이 있는데요. 우선 심리학적 원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적 원인은요, 생물학적 변인과 전신 분석 이론, 행동적 이론, 생태학적 원인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심리적 변인입니다. 자,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변이 있죠. 개인이 하는 것과 환경 변인, 개인, 환경, 그리고 양 변인, 개인과 환경이 상호 작용하는 그러한 양 변인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전적 환경과 유전과 환경 간의 어떤 변이도 청소년 문제의 행동을 완전하게 설명해 줄 수 없지만 양 변이는 어느 것도 그 설명이 가소평가할 수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이 다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양 변인의 청소년 문제 행동에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유전과 환경 변이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청소년 문제의 원인으로서는요, 유전 및 생물학적 변이를 강조했습니다. 유전 및 생물학적 변이를 강조하는데 이는 여기에는 유전적 결합,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체형, 건강 및 선천적인 질병, 자율신경계의 활동성과 비행 간의 관계, 그리고 반응성 및 자극주의 성향, 가행 행동과 주의력 결핍, 염색체 이상 등의 요인들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생리학적 심리적 변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서는요, 개인의 심리적 요인, 즉 지적 장애와 성격 장애도 청소년 문제 행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풀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개인의 자유의지입니다. 최근 인지주의자들은요, 문제 행동의 원인은 바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 행동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 행동에 대한 그들 자신이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며 배행의 선택은 지각 과정인 것이며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리학적 원인 중에서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프로이드는요, 정신분석 이론을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내면의 정신세계를 조정해주고 있는 잠재의식이 건전하지 못한 뿐 아니라 비행행동을 통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약한 상태로 잠재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부로 나타날
때 비행 방안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는요, 인간에게는 성욕과 공욕이란 두 가지, 성욕과 공욕이란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는 생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무의식 상태가 잠재 있는 것으로 비도덕적이고 충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그 세 가지 요소는 원욕, 자아, 초자와의 역학적 상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역동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 전과 시간에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 어린이 시절에 정신적 외상이나 근심, 걱정, 부정적인 사건 등이 많은 경험이 있음으로써 자아나 초자아가 발달이 건강하지 못한과 동시에 원형을 내포하고 있는 무의식 세계는 더욱 불건전하게 억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청소년이 많은 문제에 있는 집적인 공격이나 성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위장된 공격, 이 위장된 공격이라는 것은요, 절도, 거짓말, 괴롭힘 행동, 학대 등이고요. 상징화된 행동, 도벽, 몽정, 공상, 대례 경험 등으로요. 위장된 공격 또는 상징화된 성행위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스키너가 특히 행동주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행동주의 이론은요, 비행이 항의적인 자극에 따라 학습된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스키너에는 조직화된 조건화 이론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요, 보상과 무관심의 방법에 수립된 것임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판도라는 공격 행동이 모방과 모델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음을 증명했고요. 대부분의 청소년 비행은 모방과 모델을 통해서 학습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생태학적 이론입니다. 생태학적 이론은요, 비행은 인간의 환경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생태학적 조건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 비행은요, 청소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과 자신만이 접하게 되는 고유한 환경의 상호작용이 산물이라고 본 것입니다. 즉, 가족 간의 관계, 부모와의 상호관계, 교우와의 관계 등이 청소년의 대표적인 생태 환경으로서 그들이 기여한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생태의 환경, 즉 가족 기능이 약화되거나 가정의 불화, 부모 간의 지속적인 대립, 교우 집단 간의 폐쇄성, 열등감을 확산시키는 집단 분위 등을 그들로 하여금 갖가지 문제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사회구조적 원인론입니다. 사회구조적 원인론에서는요, 청소년의 일탈 행동이나 비행은요, 가난 자체가 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 자체가 집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들이 비주조화된 수단, 비제도화된 수단에서 바로 불법을 얘기합니다. 불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회 구조에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탈의 원인을 갖다가요,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불일치라는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찾는 아노미론은 특히 일탈의 행위가 왜 하층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가 혼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의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불일치, 법과 문화와
불일치라는 사회 구조적 모선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와 수단의 괴리는 규범체계와 와야 됐고 무너졌다는 거죠. 비행을 저지르게 하는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듀르켄과 머스론의 아스트론은 그 아미노 이론을 갖다가 얘기했는데요. 자, 듀르켄은 현대 사회는 분업화된 상태에서 사회 각 부분 간 서로 밀접 관계를 갖지 못하거나 공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을 만들지 못하면 사회 각 부분 간의 부조화가 존재하거나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어 사회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머튼의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면 통제력이 부재가 아노미 현상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자, 듀르켄은요, 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서로 밀접한가의 구축을 못하면 부조화가 발생된다고 했는데요. 무기범, 규칙 붕괴, 아노미 현상은 바로 이러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급격히 변동하여 규범이 와야 되면 행동 통제에 실패하게 되고요. 아노미의 청소년 자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듀르켄의 이론입니다. 머스는 문화적으로 유연된 목표와 사이에 달성되는 제도화된 수단 사이에 관계 있을 때 긴장이 생기죠. 그리고 아노미를 처리하는데 문화 목표는 수용했으나 제도화된 수단이 결여되면 아노미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일탈행위 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범에 정하는 다각형은 동조하거나 혁신하거나 의뢰, 도피, 반환형의 5가지 유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적 수행의 목표는 모든 성원이 바른다고 규정한 것이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대상인데 여기에는 부귀영화, 권력, 매 같은 것이 있지만 제도화 수단을 목표로 하는데 합당한 방법인데 이 방법이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회 통제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 통제 이런 것은요, 사회 유도 이론인데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통제력이 되어 사람을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사회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통제력이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는 비행이라든가 일탈을 감행할 수 있게 동기화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있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해악의 두려움 때문에 비행과 일탈 행동이 통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통제론이 나왔는데요. 자기 통제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러한 축적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기 통제 이론은 사람이 그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범죄적 행위를 회피하는 차등적 경향을 말하며 개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기 통제력은 인생이 초기 단계에 형성되죠. 초기 단계에 형성되면서 자기 통제력에서 범죄나 비행이 전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범죄나 비행에 전적으로 약물 사용, 음주 사고 있죠. 범죄 행위에 유사행위를 저지르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통제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중화 이론입니다. 중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츠와 사이크가 한 건데요. 비행 청소년들도 인식적 가치를 수용하고 있으나 비행을 하기 전에는 중화를 통해서 네트 통계가 느슨해져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 기술의 유형을 보면은 책임의 부정, 그 다음에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
고도의 충성심, 호소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책임의 부정이란 뭘까요? 자기 비행에 대해 사실상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비행 정선이 된 것은 내 탓이 아니죠. 누구 탓? 세상 탓으로 되는 겁니다. 또 무책임한 부모 탓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책임 부정이고요. 가해자의 부정이라는 것은 자기가 한 행위로 인해서 손상이 있거나 재산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없음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합니다. 나 때문에 누가 다친 사람 있나? 없지. 나 때문에 누가 재산 손해본 사람 있나? 없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해가 했던 것이고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또 피해자분 상대방이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자가 당해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자, 비난자의 비난도 있죠.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고도의 중심으로서는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또는 의리 혹은 충성심을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으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적 일탈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위 문화 이론, 차별 접촉 이론, 사약수 이론. 아까 하위 문화에 관해서는 제가 몇 시간 전에 말씀드렸죠. 하위 문화는 주문화 내의 한 부분으로 주문화와는 구별되는 그 자체의 규범과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대경의 경우 그 가치 규범이 주문화에 발목하지 않지만 일부 하층 문화와 상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주문화의 가치를 부정하고 뒤엎는 경향의 하위 문화를 반문화라고 부르며 카운터 컬처라고 부르며 범죄 또는 비행의 하위 문화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층에는요, 중산층과 다른 하위 문화가 존재하며 그중 어느 특정 부분이 하층 청소년에게 하여금 비행을 저지르기 쉽게 한다는 점을 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엔에 따르면요, 하위 문화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이 전제 조건은 모든 인간의 행동은 문제기를 위한 것이며 당면한 문제 상황을 받기보다는 그 상황을 보는 증거 처리를 변형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설명은 문제는 사회체계 내에 상이하게 배분되어 있고요. 공통 문제를 갖고 있는 다수의 서로의 공정한 증거들이 출현하게 되고 새로운 하위 문화가 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클로와드와 올린입니다. 이들은 설명하기를 사회 계층에는 합법적인 기회와 비합법적인 기회 모두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사실을 증거로 해서 기회 구조차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기회 구조차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은 합법적인 수단을 배우는 기회뿐만 아니라 비합법적인 수단을 배우는 기회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하층의 청소년들은 기회와 구조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하위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가치, 즉 인식가치 현존가치와 일탈적 가치,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통합하냐에 따라서 범죄 하위 문화냐, 갈등 하위 문화냐, 도피 하위 문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밀러는요, 지지 획득을 위한 15가지 청소년 습관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말썽 또는 사고를 내거나 강인 혹은 거칠음 또는 재치 또는 기망성이 있거나 흥분 또는 자극을 주고 숙명적으로 보고 자율적인 것으로서 하위계층의 하위문화 자체가 하위계층 청소년 비행의 발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하위계급은 자체적으로 통합력을 가지고 있고요. 유형화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러가 하위 문화의 계층에 관해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넷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위 문화는 이유입니다. 울프강과 피라코티는 주장하기를 폭력 하위 문화 가설에 대해서 주장하였는데요.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범죄적 가치를 학습함으로써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즉 범죄 속단에 본인이 가했으면 범죄의 가치를 갖다 배우게 됨으로써 범죄하게 되고요.
어떤 하위 문화 체계의 가치 체계는 특정한 사회상에서 폭력을 사용을 분명히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비행을 조장하는 하위 문화와 비행에 대해 비판적인 상위 문화와 상반된 문화적 역동과 대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두 문화가 대립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비행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문화 유형보다 비행을 조장하는 하위 문화에서 빈번히 접촉하게 되면 그 차별 접촉에 의해 비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 접촉에 의해 비행자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머랜드가 또 주장한 것에는 범죄 행위는 주로 1차적이고 친밀한 집단에서 집단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합분다는데 그 내용은 9가지를 명시하고 제시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6번째 명제법 위반의 호의적인 병의가 법 위반의 비호적인 정의보다 클 때 행위자의 비형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새벽 나온 9가지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회학습이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습이론은요, 개인이 학습 바탕은 원래 백지 상태로 규정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 백지 상태죠. 청소년 일탈 행동은 관찰이나 모방에 삭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백지 상태인데 그 행동할 때는 보고 배웠다는 뜻이죠. 이런 관점은 청소년의 비행에 호의적인 정의보다 비호의적인 정의와 더 많이 접촉하게 되며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폭력적 행동의 경우에도요, 관찰이나 모방에 의해서 학습되는 현상으로 보면 다음에 3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폭력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모방함으로써 학습하는 과정을 고찰하는 측면이고요. 둘째는 폭력 경험과 폭력 노출 정도가 폭력을 인정하는 학습된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을 고찰한다는 뜻이 되고요. 셋째, 적절한 역할 모델에 의해서 폭력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되어진 것을 고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번제와 과정에 초점을 둔 이론입니다. 이거는 일탈적인 단기적 발전으로서 베커는 약 4가지를 설명했는데요. 이 4가지에 관한 내용은 일탈은 사회적 집단이 규칙으로 만들어서 생성되는 것으로서 단계적으로 점차 발전되어 간다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일탈하는가보다는 누구의 법에 의해 통제되는가가 관심에 초점을 둔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무트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 3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1차적 일탈은 일차적이고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나 2차적 일탈은 1차적 일탈에서 사회적 적용에 의해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 문제로 접근 방법의 강점,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지만은 다양한 문제 요약물로요, 각기 다른 대책들이 가능하고 정책적이거나 실천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문맹, 초혼, 노동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죠. 그리고 풍기문란, 불량하라는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미래의 희망이 있어도 지금 당장 책임진 성인이 되기를 기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강짱관계의 주요 관점은 여러 사람들이 있게 되죠. 웨이크는 모든 사람에게 자연적인 힘이 있으며 이러한 잠재력을 지지하여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가능성이 강화된다고 했고요. 강점 관점의 사회복지 전문적 가치를 제시하는 데 필수인 것은
이렇게 권한부여, 멤버십, 탄력성, 치료, 대안력 등 불충 과정이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실타 백현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로서는 문제의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주체가 되어 문제보다는 강점과 자원을 발견, 동원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는 것 여러 번 여러 차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5-2가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문제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강점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점,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 활동과 역량 개발 복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